네, 안녕하세요. 하나옵션 주주분들 강프로입니다. 하나옵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1%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강보합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 이거래일 동안 하락 추세가 횡보 추세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여기서 내가 매수를 해야 되는 게 아닐까, 여기서 내가 기회를 잡아야 되는 게 아닐까 생각하고 계시는 주주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실제로 유튜브 영상들 올라오는 걸 보면은 하나옵션 같은 경우 이제 저점이 잡혔다, 그러니까 매수를 해야 된다, 무조건 기회를 잡아야 된다라는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맞을까요? 저는 정말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옵션의 수급을 보게 됐을 때 외인들이 돌아왔나요? 아니죠. 그런데 하나옵션 같은 경우에는 원래 개인들의 비싼 매도 물량을 외인들이 받아주면서 강한 주가의 상승 구간이 만들어지는 종목이거든요. 그런데 어제 5% 정도의 상승 구간이 만들어졌던 구간에서도 외인들의 수급이 들어온 게 아니라 오히려 외인들은 21만 주가량 강한 매도 물량을 던졌어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42,000주의 매도 물량을 던지고 있죠. 그런데 그 물량을 개인들이 받아주면서 지금 주가의 상승 구간이 만들어지고 있다. 게다가 좀 충격적인 자료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최근에 신용매매 동향을 보게 되면 하나옵션에서 다시금 신용잔고가 증가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옵션 지금 변동성이 줄어들면서 횡보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개인들이 지금이 저점이구나, 내가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신용까지 써서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요. 우리가 종목별 증권사의 움직임을 보게 됐을 때도 하나옵션 횡보를 하니까 지금 무슨 증권사들이 매수를 해요? 키움증권,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에서 굉장히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이 신용거래를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증권사예요.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됐을 때 지금 하나옵션이 보여주는 횡보 같은 경우에는 하나옵션의 주포 세력인 외인들이 들어오면서 만드는 게 아니라 개인들이 저점이다라는 판단에 신용까지 써가면서 매수를 하면서 나오는 횡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지금이 저점이다, 지금 무조건 기회를 잡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매수를 하게 됐을 때는 생각보다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종목 분석 영상에서는 앞으로 하나옵션의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 건지,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 건지 자세하게 얘기 드릴 거니까 지금 하나옵션을 소유하고 계신 주주분들, 특히 하나옵션에서 손해를 보고 계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영상 굉장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으니까 절대 넘겨듣지 마시고 꼭 끝까지 시청하세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오해하고 계시는 주주분들 분명히 계시거든요.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주주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아니, 지금 매수하지 말라고? 기회를 잡지 말라고? 뭐 너 지금 하나옵션 이제 와서 매도하라는 거야? 오해하시는 주주분들 계시는데 제가 지금 매도를 하라고 얘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 과거 종목 분석 영상을 시청하셨던 주주분들은 아시겠지만, 구독자분들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저는 하나옵션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 아직까지 상승 모멘텀이 죽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하지만 단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보게 됐을 때 지금 무작정 매수를 하고 기회를 잡는 행동은 굉장히 우리 스스로 위험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오늘 종목 분석 영상에서 자세하게 얘기 드릴 거니까 꼭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하세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종목 분석 영상 들어가기 전에 딱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고, 아직까지 구독 안 눌러주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고, 댓글로 하나옵션 주주분들 정말로 힘내셔야 되는 시기니까 응원의 댓글 하나옵션 화이팅, 옵션 힘내자 남겨주시면은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부터 먼저 얘기 드릴게요. 하나옵션 주주분들 정말로 힘드실 거 알지만 우리 조금만 더 힘내보자고요. 그렇다면 하나옵션 최근에 두 번의 수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외인 수급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탈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이미 선반영이 돼서 고점이 잡힌 걸까요? 본질이 깨진 걸까요? 그게 아니라고요. 외인들의 이탈이 발생되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고요. 제가 그 이유 지금부터 얘기 드릴 거니까 이 내용 굉장히 중요해요. 꼭 집중해서 시청하세요. 저는 일시적인 유동성 경색 때문에 지금 외인들의 이탈이 발생됐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어요. 아니, 금리 인하 확률이 이렇게 올라갔는데 일시적인 유동성 경색이 말이 돼? 라고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금리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당연히 유동성에 가장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요인인 건 맞아요. 그런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금리만큼이나 유동성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이 굉장히 많다고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은행의 지급 준비율이에요.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미국 재무부의 TGA 잔고가 있죠. 그런데 이 두 가지 요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종목 분석 영상에서 자주 다뤄드렸으니까 간단히만 얘기 드릴게요. 왜? 굉장히 중요한 요인 하나가 생겼으니까. 이 지급 준비율 같은 경우에는 최근이죠. 12월 1일 QTA 종료가 나오면서 사실상 해결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TGA 잔고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 행정부의 정치적인 리스크가 사라지면서 유동성 공급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아니 그러면 유동성이 공급되고 있으면 외인들 돈이 많아졌는데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줘야지 도대체 왜 횡보를 하면서 이탈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고점 맞네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뭐라고요? 이 세 번째 요인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고요. 세 번째 요인은 뭐냐면 일본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발표예요. 아니 일본 금리랑 도대체 하나오션 주가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일본의 금리 같은 경우에는 시장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고요.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최근까지 일본은 엔저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본 금리가 굉장히 낮았다고요. 일본에서 돈을 빌리면 적은 이자로도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오션에 투자를 할 때 미국에서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는 것보다 우리나라에서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것보다 일본한테서 돈을 빌려서 우리나라 하나오션에 투자를 하는 게 수익률이 월등히 높을 수밖에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외국 헤지펀드나 외국계 증권사에서 레버리지를 사용을 한 거죠. 그런데 갑자기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리는 게 아니라 올리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일본 엔화의 가치가 올라서 엔고가 되면서 어떻게 될 수밖에 없을까요? 환차 손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유동성 경색이 해결이 되면서 외인들 수급을 받쳐줬어야 되는데 환차 손을 피하기 위한 외인들의 이탈이 발생이 되면서 최근에 수주가 두 개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오션에서 외인들은 오히려 이탈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무서운 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환차 손을 피하기 위한 외인들의 이탈 같은 경우에는 얼만큼 남았는지 언제 끝날 건지 누구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거래일 동안의 외인들의 이탈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을 대비하기 위해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개인들이 신용을 들어오면서 주가가 방어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저점이다라는 판단에 매수를 진행하게 됐을 때는 무조건 기회를 잡게 됐을 때는 추가적인 눌림목 구간에서 우리가 대응할 현금성 자산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감정적인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패닉셀을 누를 수밖에 없겠죠. 내가 정말로 저점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추가 매수, 현금성 자산 다 때려 박았는데 추가적인 눌림목 구간이 만들어지면 얼마나 불안하겠냐고요. 그런데 사실 남들이 불안할 때, 남들이 공포의 매도를 던질 때 쩌때가 기회일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런데 안 그래도 최근에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한 하락 조정 때문에 이제는 고점이구나, 이제는 하나오션 끝났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 진짜로 그대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영상 초반에 지금 당장 매수를 하는 건, 지금 무조건 기회를 잡아라 라고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고 강조드리면서 얘기 드린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오해하고 계시는 주주분들 계실 거예요. 아니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나오면서 주가가 눌릴 거면 무조건 매도를 해야지 왜 여기서 매도를 하지 말라는 거야? 오해하실 수 있는데 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결국 일본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이 진행되고 나서는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오션 같이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저평가 구간이 된다고요. 그렇게 됐을 때 20% 30%의 주가의 상승은 정말로 하루아침에 나온다고요. 실제로 코스피 차트를 보게 됐을 때 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나오고 나서 정말로 강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3거래일 동안 20% 가까이 주가가 폭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가파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이 코스피 차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은 니케이, S&P 500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니케이 지수 제가 차트 가져왔거든요. 이때가 정확하게 2024년 8월이에요. 어떻게 됐어요? 4거래일 동안에 정말 말도 안 되는 폭락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폭락분 회복하는 것도 모자라서 오히려 수익률을 내는 종목들, 특히 저평가되는 종목들은 수익률을 만들었다. 이 S&P 500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모습을 훨씬 더 잘 확인할 수 있거든요. S&P 500 지수 제가 가져왔는데 똑같아요. 8월에 굉장히 큰 하락이 만들어졌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훨씬 더 빠른 상승 구간을 보여주면서 오히려 수익률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우리가 하나오션에서 매도를 할 게 아니라 오히려
눌림목 구간이 발생이 됐을 때,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진행되면서 눌림목이 발생됐을 때는 하나옵션은 명백하게 저평가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때 정확한 매수 타점을 잡아야 되는 거고, 강한 반등 20% 30%는 우습게 올라가는 그 구간에서 우리가 비중 조절을 하면 되는 거라고요. 하지만 개인이 지표도 없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을 확인하면서 매수 타점 매도 타점을 잡는다? 절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린 이 매수 타점 매도 타점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제가 외인들의 수급, 증권사들의 움직임을 보고 있다가 그 기회가 오면은 보내드릴 거니까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하신 하나옵션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위에 번호 띄워드릴게요. 010-8037-9663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옵션이라고 문자 두 글자 남겨주세요. 문자 남겨주신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실시간 매수 타점, 그리고 강한 반등 구간이 만들어졌을 때 20% 30%는 우습게 올라가는 그 상승 구간에서 중요한 구간별 매도 타점까지 보내드릴 거니까, 제가 비중 조절을 해라, 매도를 해라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서 절대 하나옵션의 주가가 그때가 고점이라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는 주주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 하나옵션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주가가 상승 추세를 그릴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올라가는 주식이 어딨냐고요. 결국 개인들의 차익 실현, 외인들의 이탈이 발생되면서 조정을 받으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 하나옵션이 대표적으로 그렇게 올라가는 종목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정도 주가가 올라간 상태에서 매도를 진행하지 않고 막연히 관망하는 포지션을 취하게 됐을 때는 더 올라갈 수 있는 하나옵션에서 눌림목 구간에서 감정적인 대응, 매도 버튼을 누를 수밖에 없으니까, 이번에는 이 눌림목 구간이 발생되기 전에 제가 보내드리는 분할 매도 타점을 통해서 분할 익절을 진행하자는 거예요. 왜? 결국 눌림목 구간이 발생이 됐을 때 다시금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으니까, 실시간 대응법 구독자분들 한해서 보내드리고 있는 거니까 구독 꼭 한 번만 눌러주시고, 좋아요 아직까지 안 눌러주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고, 댓글로 정말로 힘드실 하나옵션 주주분들 같이 응원하자는 의미에서 응원의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시면은 제가 한 분 한 분 다 읽고 있으니까 정말로 감사드리는 마음에 실시간 대응법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렇게 얘기 드리면 그거 너무 시장을 낙관적으로 보는 거 아니냐, 하나옵션 이미 선반영돼서 15만원 주가 달성한 거다, 지금이 고점이다 라고 계속해서 생각하시는 주주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 과연 맞을까요? 물론 일반적인 선박의 내용들은 이미 선반영이 됐겠죠. 실제로 하나옵션의 주가가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옵션이 가지고 있는 상승 모멘텀 같은 경우에는 선반영되기 굉장히 어려운 요인들밖에 없다고요. 왜? 미 해군 MRO 사업 수주는 몇 대가 나올지 모르고, 미 해군 군함의 직접적인 건조는 더욱이 더 그렇죠. 그리고 핵잠수함 건조에 대한 상승 모멘텀은 훨씬 더 크다고요. 제가 뜬구름 잡는다라고 생각하실 주주분들 계실 것 같아서 정말 현실적인 상승 모멘텀 얘기 드릴까요? 이 VLCC 같은 경우에는 사실 2028년도까지 수주분을 다 채워놨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주가 나오기 굉장히 어려운 상태였어요. 그런데 최근에 공시를 보게 됐을 때 하나옵션 같은 경우에는 VLCC에서 두 척의 수주가 나왔죠. 이 수주가 어떻게 나올 수 있었냐면, 하나옵션 같은 경우에는 원래 고정비 산업이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 드렸다시피 도크가 한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수주 물량을 받을 수 있는 게 결국 매출액이 한정적이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하나옵션이 무슨 횡보를 펼치고 있냐면, VLCC 같은 원유 운반선, 수에즈막스급 중소형 선박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중소형 조선사한테 그대로 하청을 맡기겠다라는 발표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 도크가 한정적이어서 매출액이 제한될 수밖에 없었던 고정비 사업의 한계점을 돌파를 한 거라고요. 중소형 조선사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하나옵션이 추가적인 VLCC 원유 운반선에 대한 수주가 나올 수 있었던 거고, 추가적인 VLCC 수주가 만들어지면서 매출액의 증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 매출액의 증가는 주가의 상승 구간, 상승 모멘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우리가 하나옵션의 주가가 이미 선반영이 됐다, 지금이 고점이다 라고 얘기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옵션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눌림목이 발생된다면 무조건 기회를 잡아야 되는 거고, 기회를 잡고 나서 결국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끝나고 났을 때는 금리 인하 사이클과 시장의 유동성이 풀렸을 때 강한 상승 구간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비중 조절을 원한다면 이때 비중 조절을 해야지 지금 매도를 할 때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문자 안 보내신 하나옵션 주주분들, 구독자분들 뭐라고요? 010-8037-9663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옵션이라고 딱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문자 남겨주신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제가 실시간 대응법 보내드릴 테니까, 구독자분들 한해서 제가 보내드리고 있는 거니까 구독 꼭 눌러주시고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한 분 한 분 확인하고 있으니까 정말로 감사드리는 마음에 실시간 대응법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사람 심리가 진짜 무서운 게 주가가 올라갈 때는 매수하고 싶어서 미치거든요. 눌리면 무조건 비중 확대해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조정이 발생되게 되면은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하는 개인들이 있을까요? 없다고요. 왜? 무서우니까. 왜? 겁나니까. 그런데 한 번이라도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럼 여기서 뭐를 하냐면 개인들 이제야 올라가는구나, 이제야 상승하는구나, 여기서 매수를 한다고요. 그런데 거시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보면 어때요? 지금이 기회인가요? 아니죠. 지금은 아직까진 조심해야 될 때라고요. 특히 주가가 하락하는 종목에서 무작정 매수를 하면서 들어가게 됐을 때는 결과가 어떨까요? 결국 마지막에는 저점, 최저점에서 이제야 반등이 시작되는 그 구간에서 매도를 누를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왜? 대응할 현금성 자산이 없으니까 패닉셀을 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구간에 대한 대응들 굉장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뭐 저라고 처음부터 객관적인 투자를 진행했을까요? 아니요. 저도 주식시장 굉장히 오래 있었는데 저도 처음에는 감정적인 투자 진행했죠. 결과가 어땠을까요? 저라고 달랐을까요? 아니에요. 저도 똑같아요. 저도 참담했다고요. 저도 억대빚도 져봤고 깡통도 차봤어요. 그런데 사람이 거기까지 가니까 정신이 차려지더라고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건 투자가 아니다. 이거는 투기다. 이제라도 객관적인 투자를 진행해야겠다고. 객관적인 투자를 진행하니까 저는 정말 운이 좋게 그게 복구가 되더라고요. 제가 지금 이 내용 짧게 얘기 드리지만 짧지도 않았고 정말로 고통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과정을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 명품 차트 분석 채널 구독자분들이 안 겪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도와드리고 있는 거니까 마지막으로 얘기 드릴게요. 010-8037-9663 위에 제 개인 번호로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딱 두 글자 옵션이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문자 남겨주신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제가 실시간 대응법 보내드릴 거니까. 하나옵션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 드리도록 하고, 지금까지 영상 시청하신 하나옵션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히든 종목 가져왔어요. 아마도 하나옵션을 투자하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주도주, 결국 상승할 종목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을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시장에 가장 큰 변동사항이 생겼죠. 엔비디아가 AI 대장주가 아니라 구글이 AI 대장주다라는 언론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킬러 앱을 가지고 있는 구글이 대장주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가 엔비디아가 AI 대장주로 뽑히면서 강한 상승률을 만들어냈을 때 엔비디아 관련주가 몇 배가 상승했냐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SK하이닉스 5배 상승을 했거든요. 그런데 구글 관련주라고 상승을 안 할까요? 당연히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엔비디아 관련 수혜주만큼의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구글 관련주 히든 종목으로 가져왔으니까 지금까지 영상 시청하신 하나옵션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히든 종목 꼭 받아가세요. 그러면 제가 가지고 온 히든 종목이 뭐냐면, 구글 관련 히든 종목이 뭐냐면 최근에 시장의 흐름이 어떤가요? 엔비디아의 관심이 떨어지니까 구글이 관심을 받으면서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요. 구글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부분까지 완성이 된 회사다라면서 관심을 받고 있는데 결국 시장의 대장주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엔비디아가 시장에 관심을 받을 때 엔비디아만 주가가 올라갔냐는 거예요. 아니었거든요. 한국 시장에서도 SK가 대표적으로 엔비디아 수혜주, 관련주로 뽑히면서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5배가량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구글 같은 경우에도 한국 관련 기업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구글의 주가가 상승하게 됐을 때는 구글 관련주, 결국 수혜를 받는 종목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이 구글 관련주에 묶여서 강한 상승률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글 수혜주다. 제가 기사를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가 가지고 온 히든 종목 기사거든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구글과 계약을 체결했었던, 데이터 관련 계약을 체결했었던 경험이 있는 회사예요. 그런데 최근에 구글의 움직임이 어떤가요? 굉장히 공격적으로 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죠. TPU, 하드웨어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여행 예약 서비스를 공개를 했고 제미나이 3.0을 공개하면서 이 AI를 통한 광고까지 테스트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결국 데이터적인 부분에서 추가적인 계약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태죠. 그렇다면 제가 위에 기사를 다시 보여드릴 건데,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구글과 데이터 계약을 체결을 했었죠. 그러니까 추가적인 계약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미 관련 사업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계약이 나오지 않더라도 수혜주로 묶이면서 강한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인 거예요.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차트를 보여드리면 뭐야, 고점이네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물론 주가만 보게 됐을 때는 전고점을 다시 터치한 거는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거래량을 한번 봐보자고요.
이때는 거래량이 말도 안 되게 터지면서 주가가 고점을 달성했는데 지금 전 고점에 인접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어때요? 완전히 바닥 거래량이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주식시장은 결국 유통량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만 주가 시장에 유통이 됐는데 99만 주가 매집이 끝났어요. 그러면 거래량이 터질까요? 터지지 않는다고요. 정확하게 이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미 99만 주를 세력들이 매집을 해놨는데 다시금 주가에 강한 상승 구간이 만들어졌다? 슈팅이 임박했다. 결국 마지막 1만 주의 매집을 하면서 강한 주가의 상승 구간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제가 이 부분 확대해서 한번 가져왔는데 이 부분 어떤가요?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가 고점 대비 말도 안 되는 20%의 하락을 보여줘요. 결국 이 구간에 물려있는 개인들의 매물대를 터는 개미털기를 진행하면서 강한 슈팅을 만들어내기 위한 마지막 단계에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물론 이 고점에서 그대로 슈팅을 만들 가능성도 있지만 결국 얘네들 계속해서 개미털기를 진행해 왔던 모습을 보게 됐을 때 추가적인 변동성을 만들어내고 이 고점에 물려있는 개인들의 매물대를 털고 나서 강한 슈팅을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목을 알고만 있으면 주가의 눌림목 구간이 나올 때 분할 매수 타점을 잡기만 한다면 엔비디아 관련된 수혜주가 보여줬었던 강한 상승률, 우리가 이번에는 구글 관련 수혜주로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죠. 엔비디아 관련 수혜주 매집 못하셔서 굉장히 후회하셨던 주주분들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구글 관련 수혜주 먼저 가져가 보자고요. 받아보고 싶으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위에 번호 띄워드릴게요. 010-8037-9663.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구글이라고 문자 두 글자 남겨주시면은 문자 남겨주신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제가 히든 종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분들 한해서 제가 보내드리고 있는 거니까 구독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우리 다같이 응원의 한마디 남겨주시면은 제가 한 분 한 분 읽고 있으니까 감사드리는 마음에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드리려고 찾아온 종목인데 그냥 공개를 해버리면 꼭 상업적으로 파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문자 남겨주신 구독자분들 한해서 보내드리고 있는 거니까 부담 느끼지 마시고 010-8037-9663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딱 두 글자 구글 제 번호로 남겨주신 다음에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으로 찾아뵌 증권맨 강프로였습니다. 다음 종목 분석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